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꿀팁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음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보여줬던 그 영상이 뭐냐면, 아이유의 연세대학교 축제 중에 발생했던 음향 사고를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이 사고가 왜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그 대처 자체가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의 현장의 트렌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처 방법을 지금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음향 사고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지금 보시는 아이유 공연 사고였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사고였어요. 잠깐, 그러니까 3분 30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고가 난 거예요. 멈춘 거죠. 다시 플레이 되다가 또 멈추게 된 거예요. 또 소리가 나오니까 또 다시 이렇게 저도 이게 보면서도 와, 이 현장에 있었던 음향 엔지니어는 어땠을까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정말 끔찍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감했겠죠. 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연세대학교의 축제 공연의 음향 렌탈 팀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축제 공연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있는 많은 팀들이 왔을 거라는 거죠. 음향, 조명, 영상, 스크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름 규모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규모 있는 팀들이 많이 왔을 텐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모니터 스피커가 DMB 모니터 스피커인 것 같아요. M2 같긴 한데 상당히 고가죠. 나름대로 이제 장비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장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라는 거죠. 근데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MR 플레이어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파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영상 플레이기 자체가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던 건 사실이에요. 행사 중에 그 영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면에 음향 같은 경우에는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MR 같은 경우에 그게 용량이 크지 않는 MR을 받아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10번 중에 한두 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난감하잖아요. 더더욱이나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끔찍한 거죠. 사전에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3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소스 플레이 하는 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도 좋아야 되고요. 마찬가지 머신이 되는 어떤 노트북 이런 컴퓨터도 좋은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라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오디오 소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믹서로 이제 입력이 돼야 될 텐데 그 인터페이스도 좋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3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이 3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터페이스야 다양하게 이제 베이비페이스가 거의 이제 주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보통 많이 이제 노트북하고 이제 소스 플레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정의가 다 된 것 같아요. 소스 플레이 기기로는 그 어플리케이션은 큐랩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큐랩 같은 경우에는 맥 기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마 윈도우도 나온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이제 맥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는 맥을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맥이 또 안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큐랩을 사용하고 있고, 노트북은 맥 기반의 이제 맥북 프로 뭐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베이비 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큐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큐랩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게 큐랩인데 여기다가 자, 여기서 윈도우를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큐랩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어떤 소스를 이제 올려놓겠죠. MR 소스를 여러 개를 이제 올려놨다 생각하시고요. 이 소스 플레이어기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소스 플레이어기의 특정 부분서부터 시작하게끔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카운트가 뭐 남는 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간,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 제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 미리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각 소스마다. 여기는 뭐 이 정도 레벨을 레프트 라이트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특정 부분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내리고 올리고를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이 친구의 장점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친구가 얘와 밑에 거를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효과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플레이가 되다가 뭐 2초 후에 천둥번개가 치게끔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동시에 1번과 2번을 동시에 이제 플레이가 되게 될 텐데 이거를 한 2초 후에 하게끔 2초 후에 하게끔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플레이가 되죠. 그 다음에 1초, 2초 후에 얘도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도 있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1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번으로 같이 이제 이어지게끔, 자 보시면 1번이 지금 플레이가 되는 상황인데 끝에 가면 남은 시간이죠. 7초, 6초, 5초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2번 트랙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만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나는 쓰고 싶다, 플레이를 하게 하고 싶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만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무한적으로 이제 돌리고 싶다, 이것을 계속 무한적으로 무한 반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예를 들자면 한 5번 정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정을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큐랩에 대해서의 기능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음향 쪽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큐랩 정도는 구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MR 플레이어기를 한 대만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대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큐랩을 두 개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장비를 통해서 눌렀을 때 동시에 이 두 개의 소스가 또 두 개의 노트북이 같이 동작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큐 위젯이라는 어떤 머신이 있어요. 이 친구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 자체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구식으로 돌리는 것 같은 경우에 트랙을 이제 넘기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 버튼, 그러니까 플레이 버튼, 스틸 버튼, 폴즈 버튼, 그다음에 스탑 버튼 이게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향 지금 가시는 큐렉 같은 경우에는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위치, 포지션 몇 번 돌리고 아니면 EQ까지도 그 큐랩에서 다 조절을 해놓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본 게임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 이런 세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리허설 때 이런 세팅 작업을 다 할 거고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본 게임에서는 지금과 같은 리모트 컨트롤 큐 위젯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구동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랩하고 연동되게끔 되어 있는 장비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순하게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음향 현장에서 솔직히 음향 컨트롤 한다는 건 밸런스 잡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플레이 자체는 한번 플레이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해야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노트북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혹여 다른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된다고 하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큐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장비 지금 같은 큐 위젯을 통해서 그 버튼만 눌러가지고 넘긴다라는 그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소스 플레이어기 자체를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에 보면 옆면을 보게 되면은 USB 포트 자체가 두 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가 나온 것은 명확한 거죠.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본 업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음향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군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내용이 있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는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